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따라 하시기만 해도 유료 강의 못지않게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물건만 구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도 국내 위탁처럼 그 지재권 위험성이 안녕하세요, 여상진TV의 상진 상두 수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마고치 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커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따라 하시기만 해도 유료 강의 못지않게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3가지를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를 했죠? 3가지요! 첫 번째는 내 상황과 성향에 맞는 이커머스 사업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업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쟤네 또 사기꾼이야, 어그로 끄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저는 현재 2년째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2년째 꾸준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과 다르게 저도 2년째 셀러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처음으로 알려드릴 판매 방식은 국내 소소매입니다. 국내 소소매란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버는 방법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 이런 제품이 이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치면은 우리는 이 제품을 쿠팡에다 가지고 와서 차익을 더해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말 쉽죠? 쉬운 만큼 경쟁자가 많고 치킨 게임이 되기 쉬워 마진율이 엄청나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유통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판매 방식은 국내 리셀입니다.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해 프리미엄, 차익을 더해서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백화점 리셀을 먼저 예시를 들면 샤넬, 에르메스와 같은 제품들은 수요가 많아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 프리미엄 가격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에르메스 목걸이가 크림에서는 이만큼의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이 방법의 장점은 물건만 구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백화점에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오픈런을 뛰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알려드릴 리셀 방식은 아울렛 리셀이에요. 아울렛 리셀은 아울렛에 있는 제품, 나이키, 아디다스, 구찌나 프라다와 같은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차익을 더해서 온라인 스토어에 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백화점 리셀과는 조금 다른데, 아울렛 리셀은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이 되어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비슷한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건만 구한다면 어떻게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2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위탁 판매 방식인데, 위탁 판매 방식은 도매매나 오너클랜 등에 있는 제품들을 오픈마켓에 등록하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때 돼서 오너클랜, 도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소로 바로 주문을 하여 발송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의 장점은 리스크가 없고 쉽게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아 이 방법 또한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진율이 너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위탁 판매 방식을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싸게 들어오면 좀 더 마진이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입 여러 개를 한 번에 사는 거죠. 사입은 위탁 판매 방식이 아니잖아요. 잘 올린다? 대부분의 위탁 판매 업자들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매매나 오너클랜에 있는 10,000가지의 상품, 5,000개의 상품들을 한 번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썸네일이랑 상세 페이지가 고정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팔릴 것 같은 제품을 도매매나 오너클랜에서 찾아서 그 제품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내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은 다른 경쟁자들과 내 상품을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인식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치킨 게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차별화를 준다는 말인 거네요. 그쵸? 똑같이 판매를 하면은 결국에는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제목도 바꾸고 thumbnail도 바꾸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서 다른 판매자들과 차별화를 두는 거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 위탁을 할 때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가 업로드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막 함부로 사용을 해도 되나요? 함부로 사용을 해도 되는 이미지가 있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국내 모델 컷이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국내 판매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가 들어갔다던가, 그러니까 도매매나 오너클랜의 판매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다간 지재권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어쨌든 따르는 거네요.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대량으로 올렸을 시.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릴 판매 방식은 국내 오프라인 위탁이에요. 오프라인 위탁이 뭐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이케아 등의 상품을 온라인에 판매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왜 되느냐? 아직까지 코스트코나 이케아,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없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브랜드 제품이라던가 이런 제품들도 똑같이 온라인에 판매를 하면은 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이 방법 외에는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소분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가 집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네요, 타겟이? 네, 이전에 말했던 백화점 리셀도 똑같아요. 제가 샤넬, 에르메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제 백화점 자체에 디올이라던가 고야드, 보테가 베네타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안 들어온 백화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제품들을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가 들어오면 백화점에서 직접 사서 보내주는 판매자들도 많아요. 대신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겠죠. 그럼 진짜 쉽긴 한데 경쟁이 치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킨 게임이 돼서 마진율이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그럼 장점이 없나요? 장점은 쉽다. 지금 당장 컴퓨터 켜서 아이템 위너 걸면은 바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판매 경험을 쌓기 엄청나게 쉽죠. 다음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사입이에요. 사입이란 내가 직접 재고를 두고 물건을 파는 방법인데, 도매매, 오너클랜에서 물건을 도매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도 있고, 중국 사이트인 타오바오 1688에서 물건을 도매로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VICC, 쉬인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또 물건을 재고로 두고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도 중요할 뿐더러 결국에는 상위 노출이 돼야 물건이 팔리니까 상위 노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광고, 마케팅까지 이용해야지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입 판매를 잘했다면 브랜드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저도 지금 브랜드로 넘어가는 중이고. 그럼 사입은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네요. 일단은 재고를 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고, 판매 방식을 모르면은 하나도 못 팔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대로 무조건 배워서 해야 되는 판매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에 차익을 더해 오픈마켓에 올립니다. 오픈마켓에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희의 제품을 7만 원에 구매하면은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상품을 4만 원에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주는 서비스업인 거죠. 심부름값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얻는 수익이 이제 내 매출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위탁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거래처가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도매매, 오너클랜에 있는 제품들도 대다수 제품들은 다 타오바오나 1688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떼와서 도매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중간 마진 없이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대신에 위탁 판매보다는 배송이 늦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진은 높지만.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도 국내 위탁처럼 그 지재권 위험성이 높은 거겠죠? 그쵸? 지재권 위험성이 엄청나게 높지만 잘 알고 하면은 그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닌 이상 완전히 지재권을 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근데 대표님은 2년 동안, 3년 동안 하시면서 한 번도 없으셨나요? 저는 지재권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죠.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천천히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인데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 그리고 단점이 무엇인가요?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재고를 두지 않으니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카드 혜택을 받기 좋아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에 카드 혜택에 관한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KC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구매했을 경우에만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군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죠. 마지막 장점으로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되게 유리해요. 수수료를 받는 업이라고 했잖아요.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도소매업처럼 고객들이 구매한 금액이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닌 차익이 매출이 되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하죠. 그럼 순수익이 매출인 거예요? 그쵸. 순수익이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 간이 사업자로 하기 대박이네요. 그래서 제가 간이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 거죠. 단점은 해외 구매 대행 역시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들을 따라 했을 시 돈을 벌기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벤치마킹에 취약해요. 이것도 뭐 앞서 말한 다른 사업들과 같은데 내가 아무리 높은 마진율로 상품을 잘 팔고 있어도 다른 판매자들이 벤치마킹해서 판매를 하면은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품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있겠죠.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내 상품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최대한 안 걸리게끔 사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떻게 매출을 1억 3천만 원 이상 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좋댔고! 좋댔고. 좋댔고